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하는 학원에 다니고 우수한 과외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또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환경이 갖춰지고 또 학원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학생의 열정까지 갖춰져 있어도 사실 좋은 태도가 없다면 상위권 학부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희망하는 진학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입시 준비에 임하는 태도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원이나 기타 진학 정보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일단 우리나라 입시는 상위권 학부에 진학하려면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모두 잘하는 게 유리하죠.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고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찾고 보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사실 준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컨설팅 할 때 처음 만나는 경우 이 친구가 뭘 잘하고 또는 어디가 부족한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잘하는 점은 그대로 잘 살리면 되지만 문제는 부족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는 잘 외우지만 실제 독해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글 구조 전체 문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또는 영어 문법이 약해서 긴 문장의 독해가 약할 수도 있겠죠. 가끔은 영어 단어를 외우긴 하지만 사실 대충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 영어 단어 남기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잡혀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보완해야죠.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관련 과목들은 일부 학생들은 자주 틀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잘 틀리는 영역을 분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자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겠죠. 제가 이래서 학생들 처음 만날 때 진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알아야 보완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이건 저하고 상담한 친구들뿐 아니라 일반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지적을 학생들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부모님들이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빨리 수용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상담, 첫 컨설팅을 할 때 진단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좀 아이들이 피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용하느냐, 아니면 불편해 하느냐,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부모님들의 반응도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님들도 있고 빨리 수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점을 수용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시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입시 정보만 찾으러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태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이런 지적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힘든 진학 과정을 잘 헤쳐나가려면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사실 한 번쯤 이 진학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는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진학 준비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태도는요. 첫째,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바로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 것. 이런 건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이 선생님과 하는 약속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은 숙제를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는 대충 하거나 제대로 안 하고 가겠죠. 솔직히 학원 숙제 시키면 요즘엔 풀지 않고 답지를 베끼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학원에선 또 학교에선 수업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일일이 답지를 베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죠. 답지를 베끼는 거는 사실 학생이 풀어오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고 자기가 푼 게 아닌데 풀었다고 풀이 과정까지 베끼는, 특히 수학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건 사실 노골적인 거짓말인 거죠.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지문을 읽고 고민해서 풀었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안 풀고 그냥 번호만 찍었거나 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걸 우리 학생들 양심에 맡겨야 돼요.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당연히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요즘 답지를 걷어가도 인터넷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답을 알아내기가 워낙 쉬워져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유혹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발견했을 때 잘못을 좀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운이 나빠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가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죄송하다고 표현하고 사과할 줄 아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보통 이런 숙제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겠죠. 물론 실수나 잘못은 사실 어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을 할 정도의 선생님들이라면 아이들의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학생들이 이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 열정적인 실력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예요. 진학은 사실 부모님보다 학교,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 실제 그들로부터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특히 학생부 관리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이런 고등학생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도 중에 가장 흔히 요구하는 태도가 뭐냐? 바로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이제 좀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알고 또 배려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친구도 금방금방 사귀고, 선생님들과도 좀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통 사회성이 좋다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무조건 대인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활발한 친구들이 무조건 대인관계가 좋고, 조용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소통이라는 게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다른 사람 메시지를 진정으로 좀 들어줄 줄 알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소통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배려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의외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보면, 이게 활발한 거랑 조용한 거랑 그런 성향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팀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일방적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과는 이제 별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용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소통할 줄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말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용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소통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태도들은 사실 입시 준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개발, 자기 전문 영역의 성장을 위해서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렸을 때 양육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분이고 사실 사춘기가 넘어가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는 평소에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좋은 태도만 가르쳐도 공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는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숙제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뭐 대충 모르니까 넘어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보다 몇 번씩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지문을 예를 들면 영어나 이제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정말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질문하는 거랑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또는 찍고 그리고 학원 수업 듣는 거 당연히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 거,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도만 좋아도 공부 웬만해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실 때 바로 잡아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사실 요즘엔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지적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때는 애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이.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 밖에는 이걸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 부분부터 사실은 꼭 신경 써주시길 이 영상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